이익 전망도 별로이고 또 금리는 불확실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보면 한반도 정세에 또 불확실성도 있고요. 또 가계부채 1,500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 이 한국 증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소통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 허성욱 전문가 모시고 증시 전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를 되돌아보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1분기에 이제 경신을 하고 나서는 급락세로 돌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야, 내년에도 또 이렇게 전개되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년도 증시 큰 그림에서 먼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내년도도 올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특히 내년도에 금리 인상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도 올해만큼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수가 좀 영향을 줄 거라 보고 계시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긍정적인 요인과 좀 부정적인 요인들 좀 세부적으로 좀 볼 건데요. 먼저는 좀 긍정적인 요인에 내년도에 좀 증시에 도움될 만한 요소들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도에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고용의 회복이냐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조선하고 해양 쪽에서 고용의 회복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에서 그러면 뭐 어떤 수주 모멘텀을 받고 경기가 회복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경기 또 소비에 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지금의 하락 기조를 서서히 터닝 포인트 지점으로 옮겨 놓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좀 부정적인 요인들. 아까 처음에 이제 좀 금리 쪽 변수가 좀 커질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금리가 사실 올해 그 마지막 금통위 하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년에 야 올리기 힘들겠는데 뭐 이런 비교도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일단 좀 금리 상승 사이클이 내년도에 좀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금리 부분이 그러면 내년도에 아주 시장에서는 계속 좀 부정적인 재료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미국이 일단 3%대까지 유지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보다 약 한 30에서 40%, 지금 2%이면 1%를 더 추가 상승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도 약 1%에서 1.5% 정도 상승시켜야지 국내에 머물고 있는 금리를 올려줘야지만 지금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을 좀 묶어놓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가계부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좀 더 위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가계부채가 사실 저희가 이제 1,500조니까 상당히 좀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이제 금리 변수에 좀 취약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금리가 움직여서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이 시황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증가를 해서 지금 국내에 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상환 압력이 좀 더 거세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15조 정도가 유동성이 축소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쪽에 대해서 좀 많은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해석을 하고 계신데 제가 예전에 뭐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1,600도 가능하다 내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좀 점검해 봤는데 물론 이게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입니다. 1,600이 가려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PER로 보면 8배 중반인 상황이 쭉 이어져야 되고요, 계속. 그리고 이익 전망은 2018년보다 2019년이 전체 그로스로 보면 총합으로 봤을 때 이익 전망은 10% 정도 감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PBR로 보니까 테이블이 ROE는 9%대로 줄어들어야 되고 전체로 보면 1,600이면 0.81배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PBR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04, 5년도부터 갖고 있는 14년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장기 시계열상으로 가장 역사적인 최하단까지 떨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연구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600을 보고 계시는 전문가님만의 어떤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어떤 시장 내부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하고 맞닿아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서 밸류레이션이요? 그 부분은 어떤 그 밸류에이션 말고
그러니까 보고 계신 그 수급 부분만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아, 네, 그럴 수 있는데. 시장을 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예. 근데 제가 보는 입장은 그 네. 부분이 아니라 학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돈을 거래하는 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저희 나라의 ELS를 60조를 발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수 ELS를.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지수 ELS를 60조를 매수한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자기네들이 먹겠다 싶으면 지수를 정확히 1600 이하로 밀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60조가 발행된 지점을 가만히 보시면 2500에서 2600 사이에서 발행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판매가 그렇죠. 됐나요? 예. 판매가 완료된 이후부터 지수가 미국은 올랐지만 한국은 거꾸로 떨어지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그러니까 뭉쳐져 있는 자금이 한 그렇죠. 60조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 쉽게 말하면 거기에 60조가 이제 타고 들어온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네. 60조가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하게 본다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으면 유동성이 좀 돌아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것이 지수 ELS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전체 증시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과정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ELS이기 때문에 네. 지수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지 종목의 어떤 유동성은 축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시장의 메커니즘이 에너지가 떨어졌고 네. 이쪽에서는 60조를 배팅한 개인과 그것을 판매한 외국인과의 치열한 접전에서 외국인들이 선수를 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60조를 팔았는데 판매가 됐는데 왜 그게 지수 1600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수익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지수 ELS는 네. 50%가 하락하면 마진콜을 당함으로써 60조가 전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판매자가 먹게 돼 있어요. 네. 수익을 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2600선 에버리지에서 2500 에버리지에서 45% 지점이 1600입니다. 대기선상이. 그러니까 그 정도가 딱 떨어지는 단가가 와야지 그걸 그렇죠. 청산을 하고 예를 들면 그 상품이 정리가 될 텐데 네, 정리를 그 레벨이 2,500에서 600에 들어온 분들 입장에서는 1,600까지 가면 그 상품이 일단 정리는 되는 거고 그렇죠. 누군가는 손실을 손해를 보고 크게 누군가는 보여요. 이득을 취할 텐데 이제 그 지수대가 1,6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업종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업종별로 보면 사실 올해는 일단 누가 보더라도 경협 테마, 좀 더 앞으로 가보면 뭐 제약바이오 테마, 상당히 좀 뭐 물론 이제 연말 되면서는 좀 수그러들었습니다만 아주 뭐 제약바이오랑 경협주가 아주 강했던 한 해인데요. 내년도에는 좀 어떤 업종이나 테마군이 좀 좋을 걸로 보십니까? 일단 테마 업종으로 본다면 올해는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가 또 신고가를 했었기 때문에요.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4월에 경신을 했고, 네네. 그래서 IT 반도체들이 올 상반기를 이끌었고 그렇게 했지만은 내년도에는 제가 테마군을 이제 조선철강 해운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조선철강 해운 조선업종의 그 수주가 4년 만에 그러니까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다시 올라섰다. 네네.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때문에 일단 중공업이나 조선업종들의 그렇게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 3, 4년 동안 횡보세를 하면서 수주가 최악의 순간에도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횡보를 했다는 것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이익으로 돌아오는 2년 반 후에는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선업종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계시고 테마 쪽에서는 그러면 좀 사실 좀 매크로를 많이 하시니까 테마를 여쭤보기 좀 곤란하기도 한데 테마 그래도 올해 뭐 좀 좋았던 쪽들이 있는데 연속성을 좀 갖고 좀 내년까지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테마는 순환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단기 트레이드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테마 쪽을 많이들 보시는데 일단 남북 경협주들은 아직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방문이 한 번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네네. 두 번 정도는 한번 움직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연속성은 아닌 거고요. 네. 단기적인 트레이더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 네.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신다면 일단 고용 지표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주량이 세계 1위를 탈환한 조선업종, 철강업종, 또 기계 종류를 보시는 게 2, 3년 내내 중장거리 투자로서는 그쪽 방향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증권 시장에 한 20년 넘게 지금 몸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해 오시면서 확립하신 투자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내년도 증시를 준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일단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재테크의 측면으로 우리들이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테크의 투자라고 본다면 저희는 중장기 투자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단기적인 흐름으로 연연을 하시다 보면은 네네. 그만큼 시장을 좁게 볼 수 있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려면 좀 폭넓게 많은 지식을 먼저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 매일같이 매매하려고 드지 마시고 한 6개월이라든지 1년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실수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 철학은 투자 철학은 뭐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안전한 매매가 최고 우선이죠.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일단 위축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최고의 투자로서는 전체 투자 금액을 저 같은 경우는 5%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한 종목당. 그러니까 5%에서 최대 8% 정도로 제한을 해서 움직이고 항상 실탄 현금이라고 하죠. 현금은 2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